자, 안녕하세요. 객체 중심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강윤철입니다. 1-3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1에서는 자바라는 언어 이전의 그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봤고요. 1-2에서는 저희가 개발 환경이라는 걸 갖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JDK라는 용어, JR이라는 용어, 자바 벌처 머신, JVM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바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컴파일형 언어와 인터프리터라는 방식, 그러니까 컴파일 방식의 언어와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바랑 이제 흔히들 많이 가장 비교를 하기 좋은 언어가 C 언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행 순서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C 언어는 소스 코드가 있죠. 소스 코드를 갖다가 뭐 하죠? 컴파일 하게 됩니다.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에 맞게끔 어셈블리어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죠. 어셈블리어 코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어셈블리어 코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 언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셈블리어 코드 말고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 기계였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CPU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CPU 명령어죠. CPU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컴파일, 그 다음에 실행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죠. 반면에 자바 언어는 약간 좀 독특하죠. 자바 언어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소스 코드가 있죠. 자바 언어에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개발자가 컴파일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 이때까지 사실 사용하는 건 JDK를 사용하게 돼요. JDK에서 우리가 보통 컴파일을 시키게 돼요. 자, 이러면 이제 기계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바 벌처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바 벌처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트 코드라고 불러요. 이게 바이트 코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 엔진에 올라가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인터프리터 된다고 그랬죠.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어셈블리어 코드로 번역이 되면서 CPU 인스트럭션 그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게 됩니다. 이건 그림을 좀 이제 그림을 저희가 이제 좀 도식화 시킨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람의 인간의 언어로 작성하고, 두 번째 컴파일 시키죠. 자, 컴파일 시키면 바이트 코드, 점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누가 해석하는 거다고요? 예,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벌처 머신 나오죠. 자바 벌처 머신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 자바 벌처 머신이 결국엔 한 계층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그 클래스 사이에 존재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 이 클래스 파일에 써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운영체제에 맞게끔 해석해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벌처 머신 쪽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자바 벌처 머신은 구성이 조금 복잡해요. 이 구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 좀 화살표로 사인을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드 작성한 코드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버추얼 머신 이 클래스 로더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뭐냐면 점 클래스 파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버추얼 머신 이해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점 클래스 파일밖에 없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조금 틀려요. 안드로이드는 점 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얘기고, 저희 쪽에서 이제 클래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파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컴파일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물은 이걸 갖다 이제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이 클래스 로더라는, 예, 이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뭐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실행은, 예, execution 엔진, 예, 실행 엔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실행 엔진에서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메모리를 구조를 쓰는데, 이게 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언어에서 메모리를 쓸 때 PC 레지스트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C 그 메모리 공간에, 레지스트리 공간에다 이제 데이터가 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바는 스택 베이스예요. 약간 그 동작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우리 헬로 월드 말고 변수 쪽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쪽을 쓰게 될 텐데 그때 쓰는 게 이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랑 그 옆에 보시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밑바닥에 보세요. 맨 밑바닥에 보시면 이제 무슨 말 나오죠? 예, 오퍼레이팅 시스템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옆쪽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네이티브는 그냥 운영체제와 관련된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가 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하냐면 자바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바 언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바 언어가 아닌 부분과 통신하는 거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렵나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우선은 클래스 로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스 파일은요, 그냥 파일이거든요.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거를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헬로 월드 점 클래스 파일로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형편없죠. 네. 자,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걸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릴 때 그냥 단순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작업을 거치게 돼요. 이 작업을 링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여기 중에 그 베리파이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이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보안 모델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파일이 들어왔는데 그 파일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얘가 뭘 열어요? 막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막 데이터를 다 날려버려요. 자, 이런 거 통과 못합니다.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희 인터넷 화면 이용하실 때 그 노란색 경고창 뜨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 설치될 때요. 예, 팝업도 요새는 다 그거 막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뭐 하면요. 그 인터넷 페이지를 딱 열면 그 안에 액티브엑스라는 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그냥 실행됐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뤄지는 일이 뭐였냐면 정보의 유출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악의적인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 그 웹사이트를 딱 열면 자동으로 실행이 딱 되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서버에다 날려준다든가 아니면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바이러스 가지고 맨날 뭐 프로그램 날라가고 뭐 웹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포가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외부 네트워크로 들어온 녀석들은 사용자가 별도의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받거나 이런 그 소스 파일이 아니면 아예 실행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모델을 사실은 우리가 그 자바 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샌드박스라고 그래요. 모래상자 아시죠? 모래상자. 예. 이 모래상자가 원래는 그 미국의 그 애들 놀이터 있잖아요. 그 집에 보면 미국은 집이 크니까 그집 뒤에 모래 잔뜩 갖다 놓고 너 여기서 놀아 라고 얘기했던 모래상자. 네, 그걸 이제 샌드박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모델을 우리가 흔히들 샌드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프리페어 그다음에 리졸브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 변수라든가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초기화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초기화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클래스 로더라는 애가 뭐 하는 애다. 예, 점 클래스 파일을 갖다 메모리상으로 끌어올리는 녀석을 하는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 엔진 들어갑니다. 자, 실행 엔진은 첫 번째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CPU, 자, 실행 코드를 인스트럭션으로 변환하고 해석해서 실행한다. 뭔 말이냐? 이거 되게 어렵죠. 자, 그러니까 점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점 클래스 파일로 우리가 바이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좀 하면서 좀 글씨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가 컴파일된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예. 바이트 코드는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냐면 자바 벌처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야. 근데 보통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어셈블리로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CPU 인스트럭션으로 가게 됩니다.